요즘 특히 서울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너무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 말씀드렸지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도 이미 9억을 넘어서 버렸어요. 이 배액배상이 되는 금액, 위약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당국도 여기를 가만히 두진 않을 거예요.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신 제네시스입니다. 자, 요즘 제가 왜 이렇게 헛웃음을 먼저 짓느냐면 이 내용이 머릿속에 갑자기 쫙 이렇게 떠올라서 그러는 건데, 첫 번째,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고 있다. 두 번째, 특히 수도권 일부 이렇게 집값 상승이 급등하는 이런 지역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이런 경우에 참 원만하게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게 갑자기 머릿속에서 세 가지가 떠올라서 좀 웃음을 지었습니다. 혹시 놀라셨다면 양해 말씀드리고요. 자, 왜 그러냐면 질문 한번 보세요. 자, 제네시스님, 이번에 계약 파기 당했죠. 계약 파기. 자, 일단 계약 파기를 당했다는 표현을 쓰면 매수자인 경우가 많죠. 매도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당해서 됐는데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짚고 넘어갈 건 있다. 바로 세금 문제다. 세금 문제. 자, 어떤 의무사항이 있는지,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이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집값 오르자 계약금 2배 물고 파기 잇따라. 그러니까 집값이 갑자기 상승을 해버리니까 매도자 입장에서 뭐야 이거 계약금 내가 2배 차라리 줘버리고 그냥 계약 파기해도 이익이 되겠네 라고 해버리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매수자 입장에서는 허탈하죠. 자, 이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에 대한 절차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내가 부동산을 계약을 하면 처음에 계약서를 쓰고요. 이때 이제 계약금을 지급을 하죠. 보통 매매가의 10%지만 꼭 10%를 낼 필요는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중도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중도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매수자 입장이고 이 계약을 반드시 진행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잔금을 치르는데,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이 바로 이날 잔금이래요. 자, 그래서 주택의 취득 또는 매도, 즉 양도일이죠. 이때 날은 잔금일 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매수자라면 꿀팁을 하나 알려드린다고 했죠. 자,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 내가 하면 나중에 직장 다니기도 편하고 자녀 키우기도 좋고 집값도 좀 왠지 오를 것 같아. 자, 그럼 반드시 이거 잡아야 되겠죠. 자, 그때 하나 알려드릴 거는 뭐냐면, 자, 첫 번째,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두 번째, 중도금을 내버려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생략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때 중도금을 좀 내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중도금을 내기 전에 뭔가 매도자가 계약하기를 먼저 하려고 하고, 심한 경우에는 계좌를 막는 경우도 있어요. 입금을 못하게. 그런데 자, 이런 경우를 혹시 내가 최악의 경우를 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금을 좀 많이 내야 되겠죠, 많이. 그래서 계약금을 좀 많이 내서 계약을 파기를 당할 때 매도자가 훨씬 더 부담을 많이 갖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계약서만 쓰고 이제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경우죠. 자, 계약서만 쓰고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이 계약이 파기가 된다. 자, 이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매수자가 깨는 경우, 그리고 매도자가 깨는 경우.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매도자가 깨는 경우. 이때를 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계약 파기 원인이 매수자한테 있다. 매수자한테 있다. 자, 보세요. 매수자가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이렇게 매도자한테 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매도자는 그 계약금을 수령을 했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매수자가 뭔가 변심이 있다는 거죠. 봤더니 사정이 생겨서 더 이상 이 계약을 진행을 못해.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나중에 봤더니 엄청 큰 하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5억 정도 하는 집인데 계약금 10%니까 5천만 원을 차라리 포기하더라도 내가 계약을 안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매수자가 계약을 포기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매도자는 이 계약금 5천만 원 받은 거를 돌려주지는 않죠. 이 매도자는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매도자 역시 계약이 진행된다고 가정을 하고 다른 집에 이사를 가거나 다른 집에 계약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배액배상을 하거나 손해배상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돌려주는 것이죠. 자, 반대로
계약 파기 원인이 매도자한테 있다. 매도자한테 있다고 합시다. 똑같아요. 매수자가 계약금을 5천만 원 지급을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매도자가 무슨 사정이 있어요. 팔면 안 되는 집을 팔았거나 아니면 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집값이 갑자기 오르니까 욕심이 난 거죠. 며칠 사이에 몇 천만 원 급등해버리니까 야, 내가 이거 차라리 계약 파기해버리자. 이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배액배상이라고 해서 5천만 원의 2배, 1억 원을 대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억 원을 이렇게 돌려준다. 자, 여기까지가 계약 파기 원인이 매수자한테 있는 경우, 그리고 매도자한테 있는 경우예요. 자,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하고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어떤 세금이 발생하겠어요? 일단 세금은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매수자 입장이라고 해봐요. 매수자 입장. 매수자는 계약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매도자가 그 계약을 파기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내가 5천만 원을 내는데 돌려받는 1억 원, 즉 차액이 5천만 원이 또 생기는 거죠. 이 차액에 대한 금액, 추가로 받는 금액이 바로 위약금이라고 해요. 위약금. 자, 반대 입장으로 해봐요. 내가 매도자인데 매수자가 갑자기 계약을 한다고 해서 계약금까지 받고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매수자가 그 계약을 파기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받은 계약금은 매도자 입장에서는 돌려주지 않죠. 보통은 이때 받은 계약금 자체가 위약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일단 이해되시나요? 자, 이걸 보고 이제 바로 위약금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위약금은 어떤 성격의 돈이냐는 거죠. 자, 위약금이 어떤 성격의 돈이냐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현행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대한 과세체계를 잠깐만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 여러분들은 개인이에요, 개인. 이 개인이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거주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이 돈에 대한 소득 원천을 8가지로 나눠요. 8가지로. 자, 뭐냐면, 자, 첫 번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6개. 또는 양도, 퇴직. 이렇게 해서 총 8개로 나눠요. 자, 내가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럼 나는 무슨 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이 되겠죠.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커피숍을 하고 있어요. 무슨 소득이 발생하죠? 사업소득이 나오겠죠. 내가 금융기관에 아주 많은 예의적금을 넣어서 이자 또는 배당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되는 거예요. 로또가 당첨되면 뭐가 되겠어요? 이자도 아니고 배당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니까 이도주도 아니니까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당첨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내가 집을 팔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양도소득이 되는 거죠. 퇴사를 하면 퇴직소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득의 원천을 이렇게 8가지로 구분해서 각각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과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에 따르는 과세 방식이 다 달라서 그래요. 자, 분위기가 좋은 것 같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위에 이 소득세 중에서 1번부터 6번까지 여기 위에 있는 거를 다 더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종합과세. 그리고 밑에 있는 7번과 8번 양도와 퇴직에 대해서는 따로 과세하는데 이걸 분류과세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월급이라던가 사업소득은 수시로 발생을 하는데 밑에 있는 양도나 퇴직 같은 경우에는 어쩌다 한 번씩 발생을 해요. 수시로 퇴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수시로 집을 사고 파는 사람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아주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양도하고 퇴직소득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축적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합치면 세분함이 너무 커진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소득세 과세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잘 봐요. 계약의 파기 원인이 매수자한테 있다. 자, 매수자는 계약금 얼마를 지급했어요? 5천만 원을 지급을 했다. 자, 이 5천만 원을 매도자한테 지급을 했는데 이 매수자가 계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매도자는 계약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미발환이다. 물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는 있죠. 서로 자주 잘 합의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상황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5천만 원을 안 주는데 냉정히 따져봅시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 5천만 원 무슨 돈이에요? 꽁돈이죠. 그냥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 월급은 아니죠. 사업소득도 아니죠. 이자나 배당도 아니죠. 연금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소득 들어가는 거예요. 기타소득. 그래서 기타소득으로 해서
다음 연도 종합소득 신고할 때 신고 납부해야 된다. 분명히 이거 방송 보신 분 중에 나 저거 신고 안 했는데 라는 분 계실 거예요. 왜 그런지 또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이번에는 계약 파기 원인이 매도자한테 있다. 아까랑 완전 반대인 거죠. 자, 매수자는 5천만 원을 내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했는데 매도자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야, 나 못하겠다. 그래서 배액 배상하고 2배에 해당하는 1억 원에 대해서 이 매수자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매수자는 이 1억이 어떻게 되는 거죠? 1억 중에서 5천만 원은 원래 자기 돈 돌려받은 거고, 자, 그리고 이 5천만 원이 뭐가 되는 거죠? 플러스로 해서 받는 거죠. 쉽게 말해서 추가로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심리적인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집을 계약이 파기가 당했으니까. 자,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자, 이 차액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안타깝지만 세금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차년도 종합소득 신고를 내가 해야 돼요.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누가? 매수자가.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 알아둬야될게. 이게 오늘 방송에서 핵심이에요. 이때 받은 위약금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8가지 소득 중에서 6번째인 기타 소득이라고 했죠. 매수자가 계약금을 보내는데 매도자가 이걸 깼다. 그러면은 매도자가 1억 원의 돈을 매수자한테 주면서 차액 5천만 원 있죠. 이 매수자 입장에서 5천만 원을 추가로 생긴 거니까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22% 원천 징수를 해야 돼요. 원천 징수를 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본인은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수자는 추가로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딱 크로스체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으시면 좋은데 간혹 가다가 생기죠. 근데 내가 이런 경우에서 세금 신고한 적이 있어 없어요? 없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금액이 좀 낮거나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특히 서울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너무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 말씀드렸지만 서울 아파트 중요역도 이미 9억을 넘어서 버렸어요. 이 배액 배상이 되는 금액, 위약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당국도 여기를 가만히 두진 않을 거예요. 게다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 경우에 매도자가 자기 욕심을 내서 계약을 파기했다. 그런데 원천징수를 만약에 안 했다. 그럼 이 원천징수 의무는 누구한테 있냐면 매도자한테 있어요. 매도자한테. 이 원천징수 지급 의무는 매도자한테 있다. 자,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좀 욕심을 내서 아니면 사정이 있어서 계약 파기한 경우에 이 원천징수를 내가 제대로 안 했다. 그러면은 매도자가 그 원천징수 안 한 거에 대한 페널티가 있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물론 속상하고 안 좋으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받은 추가금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감정 싸움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일단 냉정하게 세금 신고는 할 건 해야 된다. 그렇지만 제가 기억하시나요? 제가 방송 처음 시작할 때 약간 살짝 웃었잖아요. 헛웃음을 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 어려워요. 서로 감정 상태가 너무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내용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죠.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계약하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수자라면 가급적 계약금을 넉넉히 내거나 아니면 중도금을 빨리 해버려라. 그리고 매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왕 내가 물건을 내놨으면 이 매수자 그냥 좋은 물건에서 잘 사고 여기서 잘 행복하게 사세요. 덕담 한번 하고 갈 수 있어야죠. 물론 내가 잘 몰라서 내놓기 전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니까 다른 직관TV 영상도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특히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은 새로운 내용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쉽고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관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